오늘은 소설가로 유명하신 양귀자 작가의 책 부엌신 중에서 한 토막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부엌신은 양귀자 작가가 한때 운영했었던 어머니가 차려주신 식탁이라는 한정식 식당을 개업하는 과정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작가는 자신이 식당을 차리게 된 계기, 과정에서의 어려움, 그리고 식당 경영에서 필요한 마음가짐 등을 담고 있는데요. 책을 읽다 보면 작가와 함께 그 모든 과정을 함께한 듯한 느낌이 들어 그 식당에 가보고 싶은 생각마저 들게 되죠. 지금은 사라지고 없지만 저도 작가님의 식당을 일부러 찾아가 식사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기자기하고 사랑스러운 식당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작가는 자신이 식당 개업에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밥상 차림이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려는 부분도 부엌신 중 그 한 토막의 이야기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정겨운 기억을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엌신 중에서 어머니의 부엌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부엌. 양귀자. 우리들은 일상 속에서 아주 많은 현상들과 맞부딪히며 살고 있지만 마음을 열어 관심을 갖기 전에는 세상 모든 일이 그저 스쳐 지나가 버린다. 마음을 다해서 그것에 대해 알고자 할 때 그때 사람들은 몹시 놀란다. 이전에는 왜 몰랐을까? 이전에는 왜 보지 못했을까? 그런 것이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것을 보지 않을 수도 있고 들리는 것을 듣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마음 하나로 눈과 귀와 생각의 흐름을 거꾸로 돌릴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 나는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다. 그 가운데 아주 작은 일이지만 나는 요즘 어머니의 부엌에 대해 회상하며 종종 놀란다. 아, 그때 어머니는 그랬구나. 그래서 어머니는 화를 냈던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들을 하나씩 얻을 때마다 나는 좀 슬퍼진다. 그 시절 내 마음은 어머니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어머니가 부엌에서 우물가로, 우물가에서 부엌으로 숨가쁘게 뛰어다닐 때 내 마음은 세상 밖 딴 곳에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하시는 모든 말씀이 귓등으로 흘러가 버렸고 어머니의 땀 베인 이마가 보이지 않았었다. 아들만 먼저 다섯을 두었던 어머니는 아주 오랫동안 홀로 부엌 일을 하는 것에 익숙해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뒤늦게 딸이 태어나고 그 딸이 자라 단발머리를 찰랑찰랑 흔들며 뛰어다닐 적에도 고작해야 가게에 가서 두부 한 모나 콩나물 10원어치 사오는 심부름 정도만 시켰다. 하기야 어머니의 완벽주의로는 어린 자식에게 시켜봤자 무엇 하나 성에 차지 않기 때문에 아예 당신이 다 해버리는 쪽을 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더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 어머니는 그런 분이었다. 어머니는 김치를 썰어 접시에 담을 때라도 줄기와 잎이 보기 좋게 배치되는 담엄새가 아니면 절대 용납치 않았다. 썰어놓은 파와 풋고추가 푸릇푸릇 제 색깔을 내지 않는 된장찌개를 상에 올리는 일은 수치였다. 식구들 중에 누군가가 급한 마음에 국대접에 밥을 담거나
밥주발에 국을 담아오면 가차없이 혼을 냈다. 물론 이 빠진 그릇에다 태연하게 음식을 담는 사람들을 어머니는 가장 경멸했다. 뜨거운 맛이 좋은 것은 뜨거울 때, 차가운 맛으로 먹는 것은 차가울 때 상에 올려야 한다는 법칙에 대해서도 어머니는 엄격했다. 그러므로 모든 음식은 정확하게 먹을 시간에 맞춰 요리되었다. 차려진 밥상 앞에 제때제때 덤벼들지 않고 뭉구적거리는 자식들에 대해 어머니가 화를 내는 일은 그러므로 아주 이해할 만한 처사였다.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어머니의 부엌에는 젖빈 유리문이 달린 3단짜리 커다란 나무 찬장이 있었다. 맨 아랫단에는 지금도 기억할 수 있지만 식구들의 밥그릇, 국그릇이 차곡차곡 포개져 있었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약간씩 모양이 다른 스텐 밥주발을 지정해 주었다. 큰오빠 것은 몹시 두껍고 밑바닥이 평평한 고급 주발을, 둘째 오빠 것은 그보다 못하나 역시 밑바닥이 평평한 것을, 그리고 내 것은 뚜껑에 어설픈 꽃 한 송이가 새겨진 약간 뾰족한 모양의 스테인리스 주발이었다. 가운데 칸은 늘 받아먹는 반찬 그릇이나 요리 그릇 따위들이 들어가는 곳이었다. 키를 맞춰 나란히 진열해 놓은 사기 접시, 제각각 모양의 공기와 막사발 따위들이 들어있는 가운데 칸에서 지금 특별히 기억에 떠오르는 그릇은 없다. 노상 들여다보았으면서도 그때 그 부엌은 내 부엌이 아니었으므로 내 마음은 부엌보다 바깥 세상에 더 많이 가 있었으므로, 그러나 제일 윗칸에 대해서는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몇 가지 있다. 어머니의 찬장에서 가장 값나가는 그릇들을 저장해 두던 장소. 그곳에는 1년 가야 한두 번 꺼냈을까 말까 한 장미꽃 무늬 유리잔이 몇 개, 가장자리로 빙 둘러서 고동색 줄을 넣은 것이 무늬의 전부인 고급 접시들이 있었다. 어머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신방을 오거나 선생님의 가정 방문이 있는 날이면 미숫가루를 타거나 꿀물을 만들었다. 가게에 가서 김이 박힌 샌베이 과자도 한 근 샀다. 나는 먹을 것을 사거나 만드는 어머니 옆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그런 다음 어머니는 발 뒤꿈치를 들고 찬장의 윗칸에서 조심스레 장미꽃 무늬 유리잔이나 고급 접시를 꺼냈다. 한 차례도 헝클어지지 않고 차근차근 일을 해나가는 어머니. 어린 나는 그런 어머니가 정말 신기했다. 학교에 다녀오면 대문을 열어젖히면서 엄마부터 외쳤다. 어머니는 언제나 흰 머리 수건을 쓴 모습으로 부엌에 있거나 우물가에 있었다. 어머니가 하루 종일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어린 나는 궁금하지 않았다. 내가 알고 싶은 것은 학교에 간 사이 어머니가 만들어 놓았을 간식의 종류였다. 개떡이거나 삶은 감자, 혹은 밀가루 부침개나 약과 같은 것. 나는 찬장을 뒤지면서 무엇이 나타날까 잠시 가슴을 두근거렸었다. 깊은 밤, 밤잠 없는 자식들이 출출하다 말을 내면 어머니의 부엌은 한 번도 자식들의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고 먹을 것을 만들어줬다. 찬장문 몇 번 여닫고
소뚜껑 한두 번 열리고 나면 무엇이든 먹을 것이 나오는 어머니의 부엌. 어린 자식들은 그저 옹기종기 모여 앉아 밤잠이 나타나길 기다리기만 하면 되었다. 생각해보니 어머니의 부엌에서 이루어지지 못할 것은 하나도 없다고 믿었던 시절이었다. 어머니와 부엌을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시절이었다. 어머니 또한 부엌에 있을 때 가장 당당했다. 오직 어머니가 세운 질서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부엌은 가장 신성한 곳이었다. 자식들 중 누군가가 찬장에 그릇을 뒤섞어 놓았을 때, 부뚜막을 더럽혀 놓았을 때, 부엌에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을 때, 그럴 때 어머니는 당당하고도 무섭게 화를 냈다. 그럴 때 내 어머니는 부엌의 신 같았다. 지금 그 시절 어머니의 부엌을 떠올리고 있으려니 불현듯 마음이 뜨거워진다. 젊은 날의 내 어머니에게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부엌과 그릇들이 주어질 수 있다면, 시간을 마구 뒤로 돌려 어머니의 부엌을 다시 채워줄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어머니에게는 얼마든지 그런 부엌과 그릇들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데, 지금 내게 주어진 그것들은 자격에 비해 얼마나 호사스러운 것인가. 재미있게 들으셨는지요?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어린 시절에 무심코 매일 마주했던 어머니의 밥상이 참 소중한 선물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루하루 선물을 받고 살았었던 시절이 새삼 그리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무심코 지나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선물이었었던 순간이,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씩은 분명 있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추억 속에서 선물을 찾아보시는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양귀자 작가의 부엌신 중에서 어머니의 부엌을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When evening slowly settles in, I turn off the lights and stand by the window. All day long I kept it inside, that single name I still remember. I know you're far away now, yet there are words I still wanna ask. Unspoken feelings rise quietly, like stars appearing one by one. When I look up at the stars, it feels like you are there. Even though when I can't reach you, my heart grows a little calmer. Tonight again, beneath the stars, I softly call your name. There is no answer, but I find my comfort there.
stopped inside old photographs. While I have changed without knowing. Are we looking at the same sky? Just thinking that is enough. When the long night feels too heavy, I lift my eyes to find the stars. Thinking of you in that moment keeps me steady and still. When I look up at the stars, it feels like you are there. Even the distance between us becomes something I can bear. Tonight, again beneath the stars, I quietly end my day. Under the gentle starlight, I feel alright Until the stars begin to fade, I stay right where I am. This moment thinking of you is enough.